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까지 모두 뚜렷한 범죄 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범죄를 일컫는 말인데요. 서윤역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호담의 최인혜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어 최인혜 변호사입니다. 네,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들이 있죠. 신림역, 서윤역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최근에도 여전히 이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이상동기 범죄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하여 왔지만 이와 같은 범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이 바로 신림역, 서현역 사건들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요. 이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에도 이상동기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상동기 범죄는 총 53건이나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친분이 전혀 없는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가 또 발생하여 세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동기 범죄는 말 그대로 뚜렷한 범죄 동기가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상동기 범죄의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이상동기 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세 가지의 개념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와 범죄자가 별 상관이 없거나 동기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범행이 잔혹하고 과도해서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보면 사실 이상동기 범죄 발생 원인을 딱 하나만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고립감이나 현실에 대한 불만 등을 아무런 관련 없는 타인에게 전가하여 화풀이하는 유형, 또 정신과적 증상에 의한 범죄 유형을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신림동 흉기 테러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역 흉기 테러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사회적 교류 없이 은둔 생활을 하던 중에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변호하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최근에 발생하였던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런 진술만으로는 도대체 왜 이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점이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국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마치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처럼 따로 유형화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내 처벌 수위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본다면 네. 비교적 경미한 폭행의 경우에도 동종전과에 비추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폭력적인 성향은 매우 강하다 이런 점을 들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였고요. 물론 피해자의 마음에는 이 또한 경미한 처벌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으나 선처가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처벌 강화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잠재적 범죄인에 대한 위하력, 즉 겁을 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오랫동안 격리를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동기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과연 강력한 처벌, 예를 들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같은 처벌이 제대로 위하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즉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상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입법화가 된다면 범죄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확실히 통제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처벌 강화 논의보다는 어떻게 법률로서 이상동기 범죄를 규정을 하고 어떤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에 포섭할 것인지 그걸 먼저 정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상동기 범죄의 그 처벌 수위를 논의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이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가 원래는 뭐 묵지마 범죄, 묵지마 살인 이렇게 부르던 것들을 다르게 순화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질이 완전히 다른 범행 동기들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가 가지 않고 공포스럽다 이런 이유로 한데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규범적으로는 좀 더 세분화하고 구분한 뒤에 응보로 다스릴지 아니면 뭐 위화력을 통한 일반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둘 것인지 치료나 교화 아니면 사회에서의 영구적인 배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상동기 범죄를 유형화를 해서 따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입법한다면 동종 범죄에 비해서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이 범죄 예방책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법률 개정 움직임도 있을까요? 지난해 법무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현행 형법에 의하면은 뭐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의 형 집행 후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될 수 있었는데요. 법원의 판결로 이런 가석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끔 근거 법규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또 21대 국회에서도 공중협박죄, 즉 온라인상에서 범죄 예고를 하거나 뭐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그리고 뭐 흉기 휴대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규정, 또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규정을 포함한 법안들이 발의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 관할 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범죄 예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이 물론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규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뭐 분명히 있겠지만 범행의 경위가 비전형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정신질환에 가까운 어떤 망상에 빠져서 범행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단지 화풀이를 위해서 애먼 사람들을 공격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사실상 누가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미리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미 뭐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미수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 사람의 인적 사항과 범행 정보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는 것은 그나마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현재처럼 일본도 관련된 뭐 사건이 터지면 도검류에 대한 전수점검, 또 뭐 정신질환자의 범행이 불거지면 사전 입원제 도입 검토, 뭐 이런 사후적인 대응만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근절은 요원하겠죠. 이에 더해서 우리 사회에 타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와 분노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무지와 배척, 그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감, 또 SNS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특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기폭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는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묻지마 범죄, 빠른 법 개정과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